안녕하십니까. 세정 어머니. 세정이가 지금 몇 개월이죠? 이제 29개월? 이제 30개월 곧 돼요. 29개월? 29개월. 네. 만 29개월 네. 된 거니까. 현재 세정이의 상황이나 아니면 어린이집에서 들었던 세정이의 3월에 입학했잖아요. 그리고선 지금까지 그치? 몇 개월 다니고 그 사이에 또 많이 적응도 하고 그랬을 텐데 뭐 이제 막 지금 막 어린이집에 보내는 것 때문에 엄마들이 막 지금 막 뜨겁게 얘기가 나왔어. 그래가지고 이거는 실질적으로 어린이집 보내는 엄마 그리고 세정 엄마도 나름 엄청 커리어 있는 우먼이었는데 거기 지금 간호사인 엄마가 이제 문의가 올라와서 엄마들이 막 댓글 달아주시고 계시는데 이제 나의 커리를 생각하면 좀 일찍 보내야 될 것 같은데 아이를 생각하면 또 더 내가 양육해야 될 것 같고 그리고 또 엄마는 3교대 2교대 막 이러잖아. 그러니까 이제 아이를 케어하는 문제나 이런 것 때문에 고민이 많으시니까 이제 그리고 또 엄마들이 각자 자기 나름대로 얘기를 해주시고 계시는데 세정 엄마도 얘기 좀 해주면 좋겠다. 왜냐면 혜정이를 지금 사람들이 많이 이제 보고 약간 모델처럼 이렇게 키우면 좋겠다. 네. 어떤 한 파트만이라도. 그래서 가서 좀 얘기 좀 하면 좋겠다 생각했거든. 네. 그래서 어린이집? 네. 본인이 선택할 때랑 늦게 좀 빨리 보낸 건 아니잖아. 근데 늦게 보낸 것도 아니다. 네.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좀 빨리 보냈다는 느낌은 있어요. 그냥 그때 보낼 때 당시에는 그냥 어린이집 됐으니까 우선 이 기회를 놓치고 싶지 않고 그리고 저도 이제 제 커리어를 포기하고 이제 회사도 이제 다 이제 그만두고 이제 했지만 그때쯤에 다시 이제 좀 집에서라도 뭔가 할 수 있게 일을 좀 다시 시작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서 뭐 회사를 나가면은 아기를 이제 자는 모습을 보면서 나갔다가 들어오면 자는 모습을 보고 그랬지만 그래도 애가 어린이집을 좀 가주면 내가 그 사이에 일을 조금 하고 그다음에 오후 시간에는 아이와 되게 풀로 놀아줄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하면 너무 좋겠다 싶어가지고 그렇게 해서 보냈고 뭐 전체적으로 만족은 하는데 그냥 개인적인 욕심에 조금 1년 정도 늦게 보냈어도 그러니까 제가 아예 그냥 일을 만약에 안 한다면 1년 정도 늦게 보냈어도 괜찮았겠다 이런 생각은 있어요. 왜냐면은 세정이가 어쨌든 말을 되게 잘 하고 빨리 시작했고 그렇기 때문에 어린이집 반에서 너무 심심해하는 요 근래 아니요 그 전엔 더 심심했죠. 훨씬 더 심심했죠. 왜냐면은 세정이는 어린이집 들어갈 때 그때가 몇 개월이었지? 3월이니까 이제 5개월 아니 23개월 그때쯤이었는데 그때는 말을 되게 그때부터 이미 말을 되게 막 다 말하고 막 이랬을 때였는데 이제 같이 어린이집에 있는 친구들은 이제 엄마 아빠 정도 한다거나 조금 말이 많이 이제 할 수 있는 시기가 아닌 친구들이 되게 많았고 네 그래서 가지고 세정이가 그때부터 되게 심심해 한 것도 있었고 그리고 뭐 여전히 그렇게 막 엄청 친구들이랑 막 재밌게 소통하고 있지 않는 것 같긴 해요. 보면 현재도. 네. 선생님이랑 소통하는 거 되게 좋아해요. 오히려. 네. 그러니까 선생님이랑 얘기하면 선생님 다 이제 알아듣고 엄마처럼 다 얘기해주고 뭐 해주고 자기가 저번에는 에버랜드에 갔는데 뭘 받고 뭐 했고 뭐를 했고 누구랑 뭘 했고 막 말해주면 이제 친구들은 피드백이 없는데 이제 선생님은 이제 피드백을 막 해주니까 약간 재밌었죠. 그런 거는 좀 재밌어 하긴 하는데 친구들과의 그런 거는 우리 생각에는 막 어린이집 가면은 사회성도 높아져서 친구들이랑 뭐 지내는 막 이런 것도 하니까 좋지 않을까 할 수 있는데 실제로는 그런 거는 별로 그게 없어서 메리트가 없어서 사회성도 원래는 엄마랑 관계가 좋은 애들은 나가서도 잘 지내기 때문에 거기서 사회성을 키운다고 엄마들이 보통 이제 뭐 낯선 사람을
뭐 거부하거나 엄마 뒤에만 숨거나 막 이렇게 생각하는데 사실은 엄마랑 관계가 아주 좋으면 가서도 초반에는 낯서니까 그럴 수 있지만 그게 기간이 짧고 그리고 금방 적응해서 잘 놀지. 근데 엄마랑 애착 형성이 잘 안 돼서 오히려 엄마랑 있는 시간이 불편한 애들은 가서도 오는 시간도 길고 그리고 재미도 많이 없고 어떻게 재밌게 지내야 되는지를 잘 모르니까 세정이는 뭐 바로 적응 거의 한 편이지. 바로 재밌게. 적응은 재밌게 하긴 했었죠. 근데 이제 친구들 간에 그런 거에서 답답함은 있어서 집에 와서 막 얘기하고 그랬어요. 아, 내 장난감을 말도 없이 가져가고. 그러니까 본인의 생각은 매너가 없는 거예요. 나는 친구들한테 항상 물어보고. 이거 가져가도 돼? 이러고 너 지금 하고 있어? 나 세정이가 가져가도 될까? 이러고 항상 물어보는데 애들 친구들은 너무 매너가 없어. 그냥 손부터 뻗어. 그러니까 자기는 그거에 대해서 막 속상하고. 너무 속상하니까 막 얘기하고. 현재 세정이의 언어 발달의 단계거나 아니면 선생님이 이야기해주는 그런 부분이나 이런 게 있으면 좀 얘기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. 주변 또 사실은 한 명밖에 안 키우기 때문에 네. 잘 모르잖아. 네. 보통 세정이 또래는 다 그러는 거 아니야? 막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네. 주변에 이제 친구들이나 같은 네. 어린이집 다니거나 이런 애들을 보면서 사실은 비교하고 그리고 네. 사실은 선생님이라는 건 여러 명의 아이들을 데리고 있기 때문에 얘가 특별히 이제 발달이 어떤지 이런 걸 사실 얘기해 줄 수 있는 사람이기도 하잖아. 선생님이 말씀하시기에는 약간 좀 세정이가 항상 선생님 오른팔처럼 선생님 항상 옆에 붙어 있는데 이제 선생님이 뭐를 이것 좀 해줘 하면은 약간 반장처럼 다 심부름해주고 도와주고 다 알아듣고 네, 반장처럼 좀 하는 스타일인 것 같아요. 그래서 선생님은 세정이가 이렇게 해줘 하면은 자기가 탁탁 이렇게 해주고 선생님 좀 도와서 이렇게 해주고 새로운 친구가 얼마 전에 들어왔거든요. 그래서 이제 선생님이 세정이한테 이제 새로운 친구가 들어왔으니까 세정이가 친구들한테 좀 잘해주고 말 좀 붙여줘. 뭐 이렇게 하면은 세정이가 울고 있으면 가서 울지 말고 막 이러면서 엄마 곧 오실 거야. 막 이러면서 얘기해주고 낮잠만 자고 나면 엄마 와. 막 이러면서. 그러고 뭐 그런 식으로 막 얘기를 되게 따뜻하게 잘해준다고 선생님은 세정이가 그렇게 친구들한테 막 다가가서 막 뭐도 주고 뭐 손에 막 장난감도 쥐어주면서 이렇게 울지 마 엄마 곧 오셔 그리고 뭐 이것 가지고 놀아볼래? 막 이러고 약간 이제 선생님이나 엄마 흉내 내면서 막 이렇게 해주기도 하고 그리고 발달 상태는 이제 기저귀를 떼서 팬티 입고 등원하고 있거든요. 근데 선생님은 당연히 실수하겠지. 당연히 애가 팬티를 입고 왔으니까. 근데 지금 거의 한 달 가까이 됐나? 한 번도 입고. 실수 안 했어요. 자기가 매랍다고 네, 얘기하고 선생님한테 다 얘기하고 뭐 선생님이 갈래? 했을 때도 아니요 지금은 안 마려워요 이러고 다 얘기하고 하니까 선생님 너무 맨날 놀라시면서 어떻게 실수를 안 하지? 저번에 한 번은 동물원을 가는데 저는 당연히 이제 애가 뗐다고 생각했으니까 팬티 입어서 보냈거든요. 그랬더니 선생님이 뭐 동물원에서 실수할 수도 있는데 막 팬티를 입혀야 되나 기저귀를 가지고 와야 되나 막 이러다가 이제 버스가 막 타야 돼가지고 그냥 이제 어떡하지 하고 그냥 가셨는데 이제 저도 좀 불안했죠. 그랬는데 이제 갔다 와가지고 어떻게 뭐 실수한 거 없냐 선생님한테 선생님 아니라고 동물원에 가서도 이제 쉬어야겠다고 자기가 또 딱 쉬는 시간에 딱 맞춰서 선생님한테 쉬하고 싶다고 해가지고 정말 그러기 쉽지 않은데 왜냐면 하고. 진짜 애들 그런 데 나가가지고 한두 명씩은 다 큰애들도 그래. 왜냐면은 보고 이러냐고 자기가 참다가 마려운 게 얘기를 할 타이밍을 못 놓치기도 하고 이렇게 무리를 따라다니다 보면 그 우르르 가서 여기 화장실 갈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 그때를 놓치면 사실 10중 8구 싸지게 되잖아. 왜냐면 다 같이 싸거든. 다 같이 이제 오줌 놓고 예를 들어 뭐 이동하는데 그 사이에 내가 이제
안 눈 애가. 네. 우리도 그러면 그 다음 갈 때까지 급하거나 이런데 애들은 조절이 안 되니까. 그래서 보면 이제 그렇게 소풍 가면 꼭 한두 명씩은 이제 실수를 하지. 근데 걔는 타이밍도 잘 맞춘 거네. 네. 네. 기특하네. 네. 기특하네. 그러니까. 전체적인 발달이 좀 빠른 것 같아. 전 그때 그 검사했을 때 전체적으로 다 빠른 편이라고는 했어요. 전체적으로. 네. 근데 특히 언어는 많이 빠르다. 오케이. 세정이에 대해서 더 궁금한 게 있으면 엄마들이 물어보긴 할 텐데 일단은 그치. 그리고 그거 아까 얘기하려고 했던 그 뭐지? 일을 어린이집. 일을 안 한. 그러니까 아니, 저는 어린이집. 여건이 된다면 그냥 엄마가 조금 더 데리고 있어서 4살부터 36개월 이후부터 보내는 게 저는 개인적으로 그게 좋을 것 같다. 근데 여건이 안 되면 좀 일찍 보내도 근데 아기가 말을 완벽하게 못한 상태라도 좀 뭐 사인을 하거나 애가 이렇게 선생님한테 표현만 할 수 있으면 괜찮다고 생각은 하거든요. 보통 이렇게 유아 교육하는 사람들이 보통 평균적으로 이야기하는 게 만 3세 정도까지는 엄마가 케어하는 게 좋다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는 키워보니까 좀 일리가 있는 그런 말이기도 한 것 같죠. 36개월 정도까지는 엄마랑 상호작용 놀이도 많이 하고 또 그런 사회성이나 이런 것도 충분히 길러지고 그러고 가면 더 좋을 것 같고 왜냐면 그 시간에 사실은 일을 하기 시작하면서 오전 시간을 거의 이제 함께 보내지 못하다 보니 그 전에 상호작용 했던 시간보다 훨씬 줄은 거는 맞지. 네, 그쵸. 맞고 어린이집에서는 지금 얘기한 것처럼 뭐 발달 상태가 아이들하고 다르기 때문에 같은 반 아이들이 그러니까 얘한테 1대1로 맞춰주는 사람이 그렇게 있진 않잖아. 선생님이 얘기는 들어주고 말은 하더라도 그러니까 아무래도 지금 몇 달 동안 새로운 장난감, 새로운 환경 이런 건 있지만 아마 어떤 인지적인 측면이나 이런 거에서는 더 발달될 수도 있는 거를 좀 더 안 될 수도 있다. 그치? 그런 느낌이 있었어요. 그치. 그래서 좀 지나고 나면 좀 아쉽긴 해. 아쉽지. 아쉬운. 근데 이게 선택이잖아. 이거는 그거 각자 개개인의 상황이 있는 거고. 그치. 자기 각자의 사정이 있는 거고. 근데 뭐 여건이 된다면 뭐 36개월 이후에 보내는 게 좋겠구나. 이런 생각은 들지만 근데 무조건 36개월까지는 뭐 그런 거 아니 나는 오히려 엄마들이 딱 18개월 지나면 18, 18 한다 그랬잖아. 그때 왜 혜정이도 되게 형님 이래서 18, 18 하나 봐요 막 그랬잖아. 근데 사실 지나고 나면 또 그랬나? 라는 그 정도의 생각이 드는데 그때부터 엄마들이 약간 열을 받기 시작하거나 참을성에 요새도 막 그때도 한번 그랬잖아. 혜정이가 저를 뭐 간봐요 내지는 뭐 아니면은 뭐 저도 화가 나요 막 그렇게 할 때가 있잖아. 근데 그때 지나치게 화를 많이 내는 엄마들도 많아. 그러니까 감정이입이 너무 많이 돼가지고 아이를 지나치게 소리를 지른다거나 지나치게 짜증을 낸다거나 지나치게 이제 아이가 진짜 겁을 먹을 정도로 엄마가 왜 저렇게 갑자기 바뀌지라고 할 정도로 되는 감정 컨트롤이 안 되면 나는 그런 어린이집이 낫다고 생각하거든. 훨씬 나을 수도 있다는 거지. 그래서 그때부터는 오히려 한 24개월 전후부터는 사실 양보다 질적으로 더 아이가 왜냐면 많이 이제 인지도 있고 그리고 언어도 어느 정도 이제 한두 마디씩 하기 시작하니까 그때부터는 양쪽으로 오늘보다 내일 조금 더 그다음에 조금 더 이런 식으로 좀 많이 알려주고 아이가 이해할 수 있는 거면 한 번 더 설명해주고 친절하게 그래서 아이가 뭔가 학습하고 세상을 알아가는 재미가 붙게 해야 되는데 뭐 엄마가 더 짜증을 낸다거나 그러면 사실은 기관에 보내고 갔다 와서 그래서 아까 고민하신 어머님도 내가 봤을 때는 보내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제 갔다 와서 어떻게 할 거냐가 더 중요한 거지. 그러니까 그치. 그럼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그리고 엄마의 인생도 난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아빠의 인생도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. 그러니까 다 모든 걸 버리고 얘만 바라봐야 되는 안 되잖아. 우리가 돈도 벌어야 되고 애 뒷바라지도 해야 되고 앞으로 살아갈 일이 많은데 그렇기 때문에 선택이라는 걸 해야 되는데 그때
내가 선택한 거니까 결정이 딱 냈으면 그럼 그 다음 어떻게 할 건데가 중요한 거야. 맞아요. 어떻게 할 건데 그 다음에 스텝을 어떻게 할 건데 살림은 다 뒤로 미루고 일단 오면 아이부터 뭐 이렇게 뭔가 방법이 있으면 그러면 사실 어떤 선택을 하든지 또 그 안에서 방법은 나오는 것 같아. 맞아요. 그치? 정말 하루 종일 일을 하는 엄마들도 아이들이 잘 크는 아이들은 진짜 잘 크잖아. 좋은 대학도 가고 다들 뭐 그러니까 그 떨어져 있는 시간 애 너무 못 해준 거에 대해서 막 할 게 아니라 같이 있는 시간에 하는 게 중요해. 전화 받으세요. 예, 괜찮아요. 그래서 저는 좀 그런 것도 느꼈어요. 어린이집 보내면서 이게 지금 코로나 시대잖아요. 그러니까 아이의 언어의 빈부격차가 진짜 많이 커졌다. 지금 이거 정말 피부로 느껴요. 진짜 빈부격차가 커져서 왜냐면 저도 생각해보면은 세정이가 한참 이제 말을 하려고 할 때 제 입을 엄청 봤거든요. 혜정이가 네, 진짜 뚫어지게. 뚫어져라 보지. 네. 애들이. 정말 그래서 저도 진짜 애들이 이 모양으로 이거를 배우는구나. 정말 신기하다. 저도 느낄 정도로 제가 뭐 말할 때마다 제 입만 그렇게 뚫어지게 봤었거든요. 근데 생각해보면은 이제 선생님들은 마스크를 계속 끼고 계시잖아요. 어린이집에 가면. 그러면은 오전 시간 내내 아이들은 입모양을 한 번도 보지 못하는 거잖아요. 그러니까 이제 엄마의 역할이 더 중요하겠구나. 그치. 그러니까 엄마가 어떻게 해주냐에 따라서가 이제 아이의 언어가 또 많이 달라지겠고 그게 되게 격차가 확 많이 벌어지겠구나. 그래서 요즘에 언어 치료 다니는 애들이 진짜 많더라고 어린이집에. 주변에도. 네. 어린이집에 애들이 진짜 많이 다니고 제가 막 듣기로는 요즘 언어 치료가 자리가 없어가지고 대기야? 네, 대기가 엄청나고 진짜 그런 영향이 있더라고요. 이게 세정이 임신해서 그때 산후조리원 갈 때도 아빠도 못 들어올 정도로 딱 그때 코로나 막 시작돼가지고 그 코로나 세정이 사실 코로나 완전 시작 때부터 지금 요번에 풀리기 전까지 거의 코로나 시대에 살은 애잖아. 그렇잖아. 임신했을 때부터 못 들어갔잖아. 산후조리원에 아무도. 그러니까 그렇게 자란 아이 치곤 정말 세정이는 말을 잘하는 거지. 그렇지 않아? 그쵸. 그냥 평균 이상보다도 훨씬 높기 때문에. 근데 이게 완전히 이렇게 완전히 벌어진 거야. 지금 이 코로나 시대의 아이들이 그때 태어나서 지금 한 2, 3년 이렇게 큰 애들이 엄청 차이가 나. 조금 차이가 아니라. 그러니까 이게 좀 엄청 걱정되는 거지. 저는 막 뉴스 같은 데서도 그게 차이가 났고 그게 문제가 될 거다라는 거를 전문가들이 예견해서 그런 거를 봤지만 그럴 수 있겠다 했는데 진짜 제가 이제 기간 보내면서 이제 다른 애기들을 보면서 이제 피부로 느꼈어요. 그렇지. 그 고작 만 2년인데. 고작 만 2년이잖아. 어찌 보면. 근데 진짜 누구는 언어 치료를 가야 되고 누구는 평균 이상의 말을 잘하는 거는 가정에서의 언어 환경이 진짜 중요한 건데 그거를 그때 깨닫게 되는 거야. 그러니까 이게 베이비 사인을 하던 또 이렇게 놀이를 엄마랑 엄마표 놀이를 하던 이게 그 시기를 지나서 뭐 했어요? 라고 물어보는 게 너무 안타까운 거야 나는. 많이들 물어보세요. 같은 반 엄마들이. 그러니까 뭐 했어요? 내 집 지금 뭐 해요? 뭐 이런 거 있잖아. 그러니까 나는 이제 그게 엄마들이 정말 말을 안 들어. 그 당시에는. 돌 이전은 세상에 내가 정말 애를 잘 키울 거야. 뭐 남의 얘기 절대 안 들어. 그런 거 있지 않냐? 너도 나 아니었으면 아마 남의 거 뭐 이거 책 좋다 그러면은 그거 뭐 비싸 아니면 뭐 이거 뭐 좋아 봤댔자고 내가 알아본 내가 서치한 난 전집을 절대 사주지 않을 거야. 내가 서치한 거, 내가 알아본 정보들, 그리고 내가 먼저 어쨌든 나름 엄청나게 엄마들이 똑똑하기 때문에 많이 알아보잖아. 그리고 나는 이 루트를 따를 거야. 그걸 미리 이제 가지고 있어서 절대 남의 말을 안 들어. 그나마 친구나 뭐 동네 언니나 자기가 좀 모델 삼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귀담아 듣지. 진짜 뭐 놀이터 주고 만난 아줌마가 얘기하거나 뭐 전집을 팔거나 이런 것도 그냥
열심히 뭐 설명을 듣고 샘플 받고 이래도 그냥 선택 안 하고 진짜 잘 모르는 엄마들이나 이제 솔깃솔깃해가지고 이제 사지. 그러니까 내가 이제 베이비시터를 예전에 이렇게 했을 때보다 요즘에 더 느끼는 거는 정말 엄마들이 안 들어. 안 들어. 귀를 꽉 막고 있고, 그리고 그건 내가 얘기한 게 아니라 대학원생들이 조사를 하는데 엄마들이 정말 많은 정보를 가지고 있는데 그래서 정말 남의 말을 안 듣고 자기가 선택한 교육 방식이 맞다고 생각하는데 그거를 깨닫는 게 이제 돌점 지나가지고 그럴 때는 이제 아는 게 없다라고 다 표시를 한다는 거야. 애에 대해서 아는 게 없다. 뭐 이렇게. 근데 그때만 돼도 사실 어마어마하게 차이가 나. 돌만 돼도. 그래서 베이비 사인을 좀 일찍 하는 엄마들한테는 포기하지 않고 나는 이거를 좀 했으면 좋겠다. 뭐 내가 뭐 그걸로 엄청 뭐 떼부자가 되는 것도 아니지만 진짜 세정이를 그러니까 나는 애들을 많이 봤지만 세정이를 가까이 보고 그다음에 내가 또 와서 한 번씩 놀아주고 그리고 세정 엄마 하는 거 보고 이러면서 더 큰 확신? 더 확신? 그리고 수민이도 그렇고 같이 와서 놀이해주고 있잖아. 그러니까 수민이도 엄마 세정이처럼 나도 키울 거야. 그러니까 그런 이야기를 옆에서 같이 놀이하고 같이 본 아들도 그런 얘기를 할 정도니까. 그래서 나는 이제 이걸 뒤늦게 좀 알지 않고 좀 빨리 알았으면 좋겠다. 맞아요. 그런 빨리 거 알았으면 그런 좋겠다. 게 있어요. 근데 안 들어. 안 듣죠. 어. 아니, 저도 형님 아니었으면은 안 했어. 안 했죠. 그치. 안 했을 거야. 안 했을 것 같아. 안 했지. 어. 안 했고 주변에서 친한 엄마들도 우리도 봤잖아. 주변의 엄마들한테 베이비 사인 한번 해봐. 그러니까 나는 못 놀아줘. 뭐 이렇게 하면서 안 하잖아. 내가 얘기해도 안 하잖아. 그러니까 약간 그리고 요즘 엄마들의 그런 성향도 있는 것 같아요. 우리가 사교육으로 자라나는 세대라서 그거에 선생님이나 누군가에 그냥 맡기고 그거에 의존하고 센터에 가서 뭐 그냥 보내고 이런 거에 너무 익숙하고 내가 그렇게 컸기 때문에 근데 내 스스로가 아이한테 해주는 거는 별로 의미가 없다고 생각해요. 엄마들의 요즘 그냥 제가 느끼는 요즘 엄마들의 잘 못해 특성이. 이렇게 생각하나? 아니면은 내가 전문가. 해주는 게 더 나는 전문가가- 전문가가 아니고 하니까 내가 돈을 써서 그런데 되게 많잖아요. 요즘 기간도 엄청 많고 뭐도 되게 많고 하니까 내가 돈이 있으면은 전문가한테 가서 내 아이를 더 잘 자라게끔 맡기지? 내가 하는 거는 뭐 영양가가 없지. 이렇게 생각 많이 하는 것 같아요. 젊은 엄마들. 근데 아기 때는 질보다 양이 엄청 중요하고 하루 종일 있는 사람의 언어 환경이 엄청 중요하기 때문에 뭐 그런 데 가서 나쁘다 좋다 이런 걸 떠나서 사실 가든 안 가든 아무 상관이 나는 아기 때는 없다고 생각하거든 거의. 이전은 더더군다나 그쵸. 아무 소용이 없고 그리고 이제 24개월 정도까지도 크게 그렇게 차이가 나진 않아. 근데 그 시간에 집에서 어떻게 노는지가 되게 중요하지. 중요해서 어쨌든 책도 많이 읽고 좋아하고 책 속에서 또 우리가 뭐 지혜 그건 이제 뭐 나중에 이야기니까 그래서 오늘 어쨌든 하는 데까지 한번 해보겠습니다. 네. 열심히 해보겠습니다.